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그래도 시장이 조금은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그 전까지 워낙 가파르게 내려갔었기 때문인지 이 정도의 회복세로는 성에 차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시장은 어떤 시점에 와 있는 건지, 우리는 또 뭘 체크해야 되는지 오늘의 코인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금요일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양호한 수준을 보인 고용 지표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는 1.05%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가 1.03% 상승하면서 6,000포인트를 달성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지수까지 1.2% 상승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그려냈습니다. 미국의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파에도 고용 시장이 잘 견디고 있음이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는 살아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현지 시간으로 9일에 영국 런던에서 미중 간의 고위급 무역 회담이 열린다는 소식도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과연 다시 한번 미중 무역 협상이 진전을 보일 수 있을지 추가 소식도 한번 기다려보시죠. 자, 그럼 크립토 이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수위와 관련된 얘기 그리고 파이코인과 관련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수위를 봤을 때 골든 크로스가 형성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80%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위는 솔라나 킬러로 불리면서 더욱더 주목받는 코인이죠. 이런 수위의 가격 흐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봉 차트에서 5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교차되는 골든 크로스가 포착이 된 상황인데요. 이 골든 크로스가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된다면 최대 380%까지는 상승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대 강도 지수마저도 매수 압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폭발적인 랠리가 시작되려면 우선은 4.3달러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EC가 수익 현물 ETF의 승인을 연기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매수 압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이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더불어서 그리고 매수 압력이 약해질 수 있는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자, 이번에는 파이코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네트워크 이용자의 지갑에서 토큰 잔액이 0으로 표시되는 일이 자꾸만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최근에 메인넷으로 이전을 했는데요. 본인 인증도 완료하고 또 계정을 메인넷에 잠그는 단계까지 확인을 했지만 지갑에는 토큰이 계속 0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 이용자는 본인의 X에 6년 동안 열심히 채굴을 했는데 아직도 잔액을 확인할 수가 없다. 권리를 보장해달라라고 글을 게시하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지갑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공지를 했지만요. 이 토큰이 보이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거겠죠. 네트워크를 향한 신뢰도가 하락한다면 파이코인의 가격 흐름에까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을지도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만나봤습니다.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확인해 봐야겠죠. 히트맵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비트코인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세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0.29% 상승하면서 현재는 10만 6천 달러 위로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계속해서 이 라인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트리거가 나올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0.5%가량 내리고 있죠. 2,500달러를 아직까지는 잘 지켜주고 있지만 여기에서 무너져 내린다면 하방 압력에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XRP가 반면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크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다시 한번 2.26달러를 회복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죠. XRP와 관련해서 관심이 계속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솔라나도 2% 넘게 오르고 있고요. 밈코인 단에서는 조금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도지코인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회복세 보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히 시장에 관련된 얘기도 나눠봐야겠죠.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시장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들 얻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용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그널 드림의 표용호 이사입니다. 월요일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대한 이슈가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적인 충돌이죠.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 모두 크립토 시장의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입지적인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내용은 아마 기존의 상식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매우 충격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비트코인의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 오늘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또 표용호 전문가님과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나눠보시죠. 일단 시장에 또 한 번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가 영향을 주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언제는 그렇게 사이가 좋다가 다시 한번 좀 멀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거의 뭐 형 동생, 뭐 삼촌 뭐 이런 식으로 사귀다 그죠? 네. 예,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첫 번째 주제는 이제 제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다라고 몇 번 얘기했었죠, 그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는 저희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 걸 거예요, 그죠? 아마 비트코인은 2009년 등장을 해서 4년 주기로 네. 반감기라는 게 계속 생겼어요. 그쵸. 이게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요. 정해진 수순으로 고점과 저점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규칙이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 이 반감기 사이클 4년 주기를 좀 맹목적으로 믿는 느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지금은 올라가야 될 텐데 왜 안 오르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이유가 뭘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인이 있겠죠. 네.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그러면 투자 타이밍을 잡아야 될까요? 이제 반감기가 소용이 없다 그러면. 그러게요. 그렇죠. 자,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성공한 투자들은 시장의 흐름을 빨리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적응을 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 평소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파악을 하고 우리는 선점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은 반감기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의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비교를 하면서 지금은 올라가야 될 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은 왜 다르지? 라고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다름이 나타난 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오늘은 이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님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게 바뀌었길래 이렇게 사이클 전체가 변화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금의 부분, 탈중앙화가 중앙화로 변하고 있다. 네. 이 부분에서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 네. 기존 사이클의 기반으로 반감기에 대한 부분이 움직였어요.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블록체인에 대한 부분 4년마다 이제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이 절반씩 주는 겁니다. 자, 화면을 딱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네. 이렇게 나눠 있죠. 그죠? 네. 근데 1차는 2012년 그리고 2016년 그리고 20년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한번 일어났었는데요. 네. 차트를 보시면 연도마다 반감기 이후에 주가들이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보시면 채굴 보상 변화를 보시면 채굴 보상이 어떻습니까? 반으로 계속 줄죠. 네. 예. 이게 반감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감기 직전의 가격을 보시면 약 12달러에서 반감기 이후에는 1200%가 상승을 했어요. 그죠? 상당하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도 650달러에서 약 2000%가 상승을 했어요. 이때는 더 올랐네요. 그렇죠. 그런데 3차는 8821달러에서 막 6배가 올랐어요. 자,
1200%와 6배 가격이 틀리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단은 반감기 이후에 상승을 한다는 부분, 이 부분은 우리가 명확하죠. 네. 그런데 2024년 작년부터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게요. 뭔가 제자리에서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우리는 이걸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얘가 왜 그러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약간 성숙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 예, 성숙해지면 애가 좀 자랐나? 네. 커졌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자금의 성숙성이죠. 예, 이게 뭐냐 그러냐면 분석가들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분석가들이 말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비트코인은 2024년 이후에 성숙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벌써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많이 움직였죠. 네. 예, 그런데 ETF라든가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맞아요. 계속 들어왔죠. 네. 이 자금이 들어오고부터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앞으로는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 자금이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미국 경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맞아요. 원래는 이 탈중앙화라는 특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여기에 매력을 느껴서 들어온 개인 투자자들이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보시면 2021년에 비트코인 시총이 1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간 보면 빨간색 라인들이 있죠, 그죠? 저 자금이 1조 달러에서 2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오. 실패를 했어요. 네. 왜냐? 개인 자금은 한도가 있습니다. 그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끌어올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2024년 8개월 동안 1조 달러를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굵직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자, 변동성은 실질적으로 그 전보다 훨씬 적은데 네. 자금의 운영이라든가 자금 능력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자, 이 자금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부분에서 투자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네. 2021년에는 알트코인이라든가 NFT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지금 거의 뭐 사장됐죠, 그죠? 네. 예, 그리고 밈코인 등이 투자에 대한 부분이 되게 자산이 많이 쏠렸었어요. 그런데 2024년은 ETF, 지금 BTC에 대한 중심적인 투자 자금이 계속적으로 몰리고 있고 네. 알트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이 낮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정적인 곳으로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기관 자금이죠, 그죠? 기관 자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몰리다 보니까 네. 이 자금들이 어떤 부분이 했을 때 ETF 자금, ETF는 기관들만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소위 그쵸. 말하는 은행이라든가 뭐 펀딩 만드는 데서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자금이 들어오고부터 실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게임의 규칙이 깨지고 있어요. 예, 룰이 깨지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네. 그러면 자 2024년 초에 비트코인이 현물이 도입이 된 이후에 흐름이 실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나놓고 나니까 딱 요때부터 뭔가 달라졌구나라는 게 보이는 거군요. 그렇죠. 차트를 보시더라도 저기 지금 ETF 자금이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죠. 네.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시장의 자금들이 크립토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저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맞아요. 그런데 이 상승세라든가 이 금액적인 부분이 금 ETF를 실적으로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 예. 자, 우리가 지금 전체 투자 시장 있죠. 네. 코인, 부동산, 뭐 주식, 채권 이런 걸 봤을 때 네. 전체적인 시장의 50%가 코인 시장에 지금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 와, 이걸 아셔야 거의 돼요. 과반 이상이 지금 코인 쪽에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게 왜냐 그러면 상승세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 자금에 대한 유입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기관 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관으로부터 이렇게 굵직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뭐 신고가도 달성하고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투자를 하기 조금 어려워진 시장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한두 개만 보면 될 거를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네. 전체적인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확인해야 되는 게 많아졌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차트만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죠. 예. 차트도 실질적으로 잘 보셔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차트보다는
그 차트를 만들어가는 뉴스를 먼저 보셔야 돼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그게 좀 근간이 되는 거일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저 미국 ETF 현물 ETF를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기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기관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 머니에 대한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를 두 가지로 따지는데요. 네. 스마트 머니와 더 머니로 따집니다. 자, 스마트 머니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가격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당연하죠, 그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무슨 K가 몇 K 올라왔다, 몇 K 올라왔다 이렇게만 판단을 하는데 그쵸. 이걸 실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먼저 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갑이겠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이 차트를 보시면 자. 파란색 선 있죠. 네. 이게 스마트 머니의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더 머니. 더 머니가 뭐냐 그러면 네. 소위 말하는 눈먼 돈이라 그럽니다. 그게 뭘까요? 개인 자금. 스마트머니는 약간 기관으로부터 굵직하게 들어오는 큰 그렇죠. 자금이고 덤머니는 개인 투자자를 얘기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똑똑한 머니라 그러죠. 스마트 머니. 그렇죠. 예. 저희는 안 똑똑한가요? 이제 똑똑하게 되면 되죠. 네. 예. 근데 차트를 보시면 정반대로 움직이죠. 그죠? 그렇네요. 스마트 머니가 올라가면 더 머니가 떨어지고 다시 떨어지면 올라가고 하죠.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온체인 데이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온체인 데이터를 우리가 확실히 봐야 될 부분은 네. 이런 부분입니다. 장기 보유자가 매도 시작 시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온체인 데이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장기 보유자가 14일 연속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고점이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14일이 조금 기준이 되는 날짜인가요? 그렇죠. 예. 판단의 기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14일인데 그게 여태까지 과거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1년인가 2017년에 대한 고점의 직전 네. 그때는 높은 레버리지의 진입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이제 빨리 마지막 사이클을 좀 내가 이용을 한 다음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죠. 건가요? 이제 많이 그러니까 들어온다. 그러니까 더 갈 것이다라고 고점을 갱신하다 보니까 네. 더 머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덤머니가 들어와서군요. 네, 소위 말하는 더 머니라고 그러면 우리 개인 자금이겠죠, 그죠? 그러면 또 이때는 스마트머니는 어디론가 그렇죠. 이미 달려갔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내겠죠. 아.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네. 자, 가장 중요한 거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어떤 특정한 자리에서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간다. 네. 그러면 그때는 하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예. 가끔 정말 궁금할 때가 있었거든요. 아니 네. 뉴스로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 왜 주가가 움직이지를 않을까? 네. 이게 그런 거군요. 뉴스 플레이라 그러죠. 네. 언론 플레이라 그러는데 바닥에서는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주가들이 많이 안 떨어지고 네. 계속적으로 제자리를 반복을 한다. 그럼 오. 그때부터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뉴스랑 약간 반대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뉴스 파악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뉴스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뉴스도 봐야 되겠지만은 어떤 데이터가 네. 만들어지는 부분도 저희는 빨리 체크를 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인 부분으로도 실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자금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해야 될 부분, 그리고 네.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부분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자, 다음 반감기는 언제냐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러면 자,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네요. 여태까지는 반감기에 따라서 사이클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여기에만 지금 매몰되어 있으신 분들 아직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더 머니라고 부르지만은 네. 우리도 스마트 머니가 되면 되죠. 스마트머니를 조금 흐름을 쫓아가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데 웃긴 얘기 제가 말씀드리자 그러면 네. 그 스마트 머니의 근간이 되는 돈도 저희 개인들 돈입니다. 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펀딩이란 거 하죠, 그죠? 네. 펀드를 모으죠. 이 펀드를 누구 돈으로 모읍니까? 개인 자금이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펀딩을 돈을 벌기 위해서 펀드를 하지만은 네.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시장에서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죠. 기관 투자자들이 우리 또 개인 돈을 또 소위 말하는 털어가는 방향 부분이 생깁니다. 항상 이 코인 시장에서는 개미들을 털어낸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내 돈으로 내가 털리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이게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안 좋다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죠? 네. 그렇다고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펀딩에 투자를 했다, 어떤 종목에 투자했다는 게 제대로 나올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지표가 있습니다. ETF 자금 유입을 동향을 매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건 투자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온천 데이터, 장기 보유자 지표, DTH 지표라고 합니다. 이 지표는 장기 보유자의 매수 매도 패턴을 알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뭐 14일 이상 매도를 했는지 그렇죠. 아닌지. 예, 그러면 활용 타이밍은 고점 신호와 저점 신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SOPR이라고 현재 시장의 이익 실현 구간인지 손실 구간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 이 차트를 보시면 네. 이게 이제 과열 구간인지 실적으로 반등 구간인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MV, RV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네. 전체 시장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고평가가 됐는가 아니면 저평가가 됐는가. 그러면 장기 진입을 할 수 있다 아니면 청산 전략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러면 이 차트, 이 모션에 대한 부분을 일단 잘 모르겠다. 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영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QR코드로 QR코드로 들어와야겠죠. 들어오시면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전략적인 대응까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코인 시장 안에서 흐름을 살펴볼 때 반감기가 아니라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죠. ETF가 승인이 되면서부터는 기관에 자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움직이던 시장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태까지 주식시장에서도 우리 기관의 모습을 잘 확인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처럼 코인 시장도 이제는 그럴 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런 모든 온체인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야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부분들을 혼자서 예측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요.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전문가님의 전략들 계속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시장 안에서 혼자서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꼼꼼하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약간 궁금한 점이 생기는 게 지금은 스마트머니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을까요? 네, 쉬고 있으면서 소위 말하는 조금씩 우리 모래사장에 가면 네. 모래 따먹기 네, 게임을 네. 하죠. 그죠? 그것처럼 안 보이게끔 계속적으로 긁어모으고 있는 부분입니다. 뉴스를 보시면 블랙록이다 어디다라면서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사모으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아요. ETF 자금에서 조금 빠져나오긴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자금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르게끔 들어오고 있다. 예, 그럼 그렇게 자금이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고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조금 액션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대로 따라가시면 되는데 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표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지표를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그런 지표는 실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검색만 하더라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부터 검색해야 될지 이게 막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QR코드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예. 오늘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번 주는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정치적인 리스크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는 그거보다는 자금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라.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적인 부분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적으로 시장을 흔들리겠지만은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는 결국은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움직임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시장을 잘 바라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스마트머니의 흐름을 잘 파악해보자라는 전문가님의 의견 잘 참고를 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잘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